자, 예산 공개해 주세요. 7,387억 원이에요. 네, 오늘의 주제는 바로 물 이용 부담금이라는 건데요. 자, 지금까지 부산 시민이 낸 물 이용 부담금이 7,387억 원이나 된다는 겁니다. 수도요금 못 낸다. 수도요금 못 낸다. 저게 포인트야. 게다가 타시도에 비해 많이 나고요. 이건 알면 분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무료 부담금 알면. 매달 수도요금을 내면서도 몰랐던 거예요. 물 이용 부담금이나 저 용어도 몰랐어요. 알고 계셨어요? 저도 그렇게 아는 게 오래되진 않습니다. 그냥 처음에는 모르고 냈는데 네. 관심을 가진 순간부터 알았는데 톤당 네. 이게 170원씩 수도요금에 부과가 되는데요. 네네. 물용 부담금이 상류지역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물을 이용하는 사람이 내는 건데 그 내는 것도 모르는데 그 돈이 어떻게 쓰여지는지 더 모르겠죠. 그렇죠. 낙동강과 관련돼서 무료 부담금이 부과되는 곳이요. 부산, 대구, 울산, 경남, 경북 그리고 수자원공사가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무료 부담금을 낸 액수가 3조 854억 원이나 됐습니다. 엄청나죠? 이제 억을 넘어서 조 단위가 나왔습니다. 3조. 야, 이게 다 깨끗한 낙동강을 좀 만들자라고 해서 그렇죠. 그 취지에서 동의하고 시민들이 낸 것이죠. 네. 네. 자, 그렇다면 이 돈이 제대로 쓰였을까요? 저희가 낙동강에 빅벙커가 직접 가봤습니다. 이거 뭐 보고는 못 마시지. 늪지대라 해야 되나 뭐 그런 느낌이에요. 썩은 냄새. 하수구가 더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낙동강 수질은 4등급 정도의 수준을 보여요. 이 수준은 공업용수에 적합한 정도의 수질. 저 수치만 봐서는 고도 정수 처리를 하면 식수로 가능한 일반 용수 처리한다면은 공업 용수로만 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수질입니다. 수질 개선의 질적인 면에는 무료 부담금 그렇게 많이 냈는데 오히려 악화되고 퇴보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이렇게 수질이 안 좋은 상황에서 더 환하게 부산 수도요금이 전국적으로 높은 수준이라면서요. 또 이거 예. 물은 더 나쁜데 돈은 더 많이 내는 그런 상황인데요. 부산시 상수도 요금이 1000리터당 788원이거든요. 네. 그 울산 다음으로 전국 2위. 전국에서. 네, 생산 원가는 930원으로 되어 있고요. 예. 원가도 높고 요금도 거의 한 200원 이상 차이가 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가장 비싼 요금을 내고 가장 나쁜 물, 가장 더러운 물을 사실은 먹고 있다는 게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다른 거 같은 경우는 화가 나고 짜증이 나는 수준인데 이거는 갑자기 걱정이 되고 겁이 나는 그런 이제 그러니까요. 이 정말 생명에 대한 문제가 되다 보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이 당연하게 이제는 녹아들어와 버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또 있는데요. 물 이용 부담금 많이 내고 있습니다. 많이 내고 있는데 제대로나 쓰이고 있는가? 이게 의문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2017년까지 2조 9천억을 썼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이 쓰여진 거는 이 물을 좀 재생시키는 하수처리 시설, 이걸 만들고 운영하는 환경기초시설, 이거에 네. 들어가는 돈인데요. 네. 지금까지 투입한 돈이 무려 1조 7,370억입니다. 전체 거의 반이 훨씬 넘는 60% 가까이 되는 거죠, 네, 이 정도. 예. 아, 예. 낙동강 지역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 이용 부담금으로 환경 기초시설을 지원하는 비율이 높다고 하는데 낙동강 유역이 공단이 많이 들어서 있고 네. 구미 지역, 대구 지역, 경남에까지 상류에 공단이 많이 들어서 있다 보니까 네. 정화시설 설치하는 네네. 비율이 높겠죠. 더 좀 아이러니한 게 공장, 산단 이런 것들이 네. 지금 더 많이 생겨서 오염원을 더 많이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해서 공단이 지금 엄청 늘었습니다. 2001년도에 비해서 공단은 처음보다 지금 162개가 늘었고요. 네. 공장은 8,239개나 지금 늘어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엄청 늘었죠. 예. 지금 개발 계획도 30개나 지금 잡혀 있습니다. 예. 이게 지금 굉장히 잘못된 거죠.
그게 수지로 예. 총량제도의 맹점인데요. 정화 처리 시설을 설치해서 배출하는 농도가 낮아지니까 그만큼 배출량을 더 늘려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더 많이 짓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더 많이 줘도 예. 된다는 논리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오염원이 네. 더 들어오도록 만드는 그런 구실을 제공했어요. 그러네요, 수지로 총량제도가. 근데 이게 하나하나 얘기하면 할수록 화나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를 들면 대구나 뭐 구미공단은 어떤 경제적인 활성화나 이런 것들이 어떤 방점을 두다 보니 그럼 낙동강 하류에 사는 부산 시민들은 죽거나 말거나 이렇게 막 지역 집단 이기주의가 저는 이게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죽거나 말거나는 아니고 의원님. 네. 자, 근데 이런 생각을 한 번씩 합니다. 천재지변이 일어나서 낙동강이 한번 거꾸로 흘렀으면 좋겠습니다. 방향을 한번 네, 바꿔봐가지고. 우리가 상류가 되고 갈수록 이렇게 하류가 되는 이런 것을 한번 겪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아마 이것은 조정이 될 것 같아요. 서로 간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어요. 중앙정부가 역할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럼요. 이거는 규제를 중앙정부가 들어서서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예, 근데 이 얘기들이 뭐 차차 나누게 되겠습니다만 그런 움직임이 있긴 있죠. 자, 그 얘기 잠시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아까 토지 얘기 잠깐 나왔는데 토지를 사는데도 네. 돈을 꽤 썼던데요. 그다음에 또 나는 토지를 사거나 수변구역으로 정한 지역을 관리하는데 한 4,600억 썼는데요. 네. 농작물 재배시설이라든가 하는 보상비로 한 4천억 나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저도 서울시 한강 수교관리기금 그쪽에 보면 거기 땅을 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오염을 하지 못하게 하고 그분들한테 보상을 해주는 게 정상인데 네. 땅을 사가지고 한다고 하면 서울 같은 경우도 240년 걸려야 그 땅을 다 살 수 있답니다. 땅 사서 해결하려고 하면. 예. 예. 예, 낙동강도 거의 그 정도 시간이 되어야 해결을 할 정도로. 엉뚱한 짓을 하는 것 같아요. 네, 한마디로. 물론 가장 확실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땅을 사서 해결하려고 한다고요. 네. 답답하다. 답답하네요 정말. 답답하네요. 많이 답답합니다. 예. 사실 이게 문제가 있는 게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에 의하면은 그 오염 원인자, 오염을 발생한 원인자가 이 돈을 내야 되는데 네네. 사실 우리 부산 시민들은 제일 하루에 살면서 오염 원인자가 아닙니다. 네네. 우리는 어떻게 보면 피해자인데 무척이나 지금 답답합니다. 답답하네요, 그렇죠? 예. 사실은 수질 개선비에 써야 되는데 이 토지 이 매수 비용이 들어갔는데요. 매수 대상 지역이 네. 예, 총 4,499 제곱킬로미터가 네. 되어 있는데 2003년부터 18년까지 매수한 토지가 전체 중에 고작 0.03%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청년이 이걸 다 사겠습니까? 0.33%. 예. 4,499 제곱킬로미터거든요. 네. 서울이 600제곱킬로미터예요. 네. 그러면 서울의 7배 정도를 사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제 물이라는 게 강변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수많은 지천들이 있어서 그 위에서 오염을 계속하고 할 텐데 이런 부분들을 규제하지 않고 땅만 산다고 해결이 안 되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서울 한강 쪽도 마찬가지인데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땅을 공장이나 축사, 주택 같이 돈 되는 데는 안 팔아요. 그러니까 결국 돈 안 되는 논밭이나 과수원 같은 데가 먼저 팔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오염하는 것들은 못 사고 네. 오염이 상대적으로 덜한 땅들을 사게 되는. 그런 데를 사봐야 오염하는 데서 그 생겨난 오염수가 지나가는 통로잖아요. 예. 물이라는 거 흐르니까. 근데 제가 볼 때는 아까 뭐 한강 인근에 많이 사셨다고 하는데 사실 우리 물건취 시장 위에 축사가 지금 있습니다. 근데 내가 볼 때는 번지수를 엄청 못 찾고 있는 것 같아요. 사야 될 땅의 번지수를. 그러니까 지금 0.33% 사셨다고 그러거든요. 네. 그럼 300년 걸려야 다 살 수 있는 거예요. 다 사도 효과가 있을지는 거의 의문시 되고 있는데. 그것도 그래요. 아니, 아까 문제지만요. 그것도 문제지만 사실은 이 낙동강 경우에는 더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법의 조항이요.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댐의 상류 지역 중에서 수질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되는 그 지역을 수변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 토지를 매수하는 것은 사서 수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예. 지금 지도를 하나 가지고 나왔는데 네. 낙동강 수계 수변구역 지정된 곳들이 다 산골짜기에 있어요. 조금씩 다 댐 산골짜기. 네.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 같이 부산 사람들은 본류를 상수원으로 이용하는 지자체들은 전혀 혜택을 보지 혜택을 받을 수 못하는 없죠. 예, 그러니까 아까 그런 제도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물금취 시장 위에 축산농가가 그대로 존재하고 있는 거죠. 네네. 그 얘기를 처음으로 돌아가면 전혀 혜택을 받을 수 없는데 가장 많은 물이용 부담금을 내고 있죠. 얘기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좀 답답하고 화가 그렇긴 납니다. 합니다. 예, 정말 말할수록. 그러네요. 자,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말씀드렸듯이 부산시가 내는 물이용 부담금은 낙동강 전체 물이용 부담금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근데 혜택은
가장 적어요. 이걸 수치로 알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요. 2002년부터 2017년도까지 경북에서는 1조 1,135억 원을 혜택을 받았고요. 네. 경남은 8,411억 원을 혜택을 받았습니다. 대구는 6억을 받았는데요. 부산시는 673억 이것밖에 받지 못했습니다. 많이 적은데요. 많이 적죠. 지금 많이 적고 있고요. 지금 우리 시가 연간 그러니까 풀어서 본다면은 2018년도에 받은 금액이 9억 6,400원, 400만 원. 네. 이 정도를 지금 받고 있는 지금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전체 지원액 중에 2.3%에 불과한 걸 받고 그렇죠. 있는데 납부한 금액은 전체 중에 23.9%. 그러니까 네. 이게 낸 거의 10분의 1밖에는 너무 조금 받고 있죠. 부산시가 뭐 밑보인 게 있나요? 예, 우리는 저 물을 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낙동강물을 먹은 죄밖에 없습니다. 왜 이렇게 유난히 적습니까? 이거는 뭐 원래 네. 그 무료부담금의 취지가 하류 지역에 저희가 부담을 해서 상류 지역을 지원하고 새로운 네. 오염을 들어서지 못하게 하고 뭐 토지를 매수하고 정화를 하고 그 하는 혜택을 하루에서는 우리가 받겠다는 건데. 그렇죠. 수질이 개선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효과인 거죠. 예, 그렇죠. 혜택인 예, 건데 문제는 우리가 전혀 수질이 개선되지 못했다는 것 자체가 예. 그렇다면은 심각한 이제는 문제인 바뀌어야지 그게 그렇죠? 어떻게 바뀌어야 될까요? 그렇다면은 그게 분명히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했으면 수질이 좋겠어요? 개선되는 방향으로 무료 부담금 제대로 써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정말 제대로 쓰이고 수질이 좋아진다고 한다면 지금의 부담금이 약간 늘어나더라도 시민들이 받아들일까요? 수질이 개선된다면 확실하다면. 확신하다면 적어도 제대로 쓰이는 게 확실하다면. 제대로 쓰기는 게 확실하다면 시민들은 받아들일까? 저는 지금 무료용 부담금 내는 것조차 무료용 부담금이라는 존재 자체도 모르는 시민들께서 이 수도요금이 그렇게 되면 더 올라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아마 수도요금의 상승에 대해서 화를 내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걸 먼저 인지를 시키는 게 더 중요하죠. 지금 방송을 통해서 네. 이제 인지가 됐었을 거예요. 이 방송을 홍보용으로 부산시가 좀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면 제가 부산 시민의 입장에 대해서 생각해 봤을 때 이 정도 내용이라면 확실하게 아니, 쓰이고 저는 안 대책이 믿을 것 같아요. 세워진다면 저는 시민들이 이제는 반신반의한다고 믿지 생각해요. 않을까요? 믿지 않는다.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지를 개선하겠다는 말, 무료용 부담금을 떠나서 네네. 일단 이것을 개선하겠다는 말을 너무 많이 했고 정부도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는 나타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네. 내고 있는 거라도 제대로 쓰면 되죠. 제 더 생각에도 올릴 것이 아니고. 이 물량 부담금을 제도를 만든 이유가 좀 더 내서 한번 그걸 해결해 보자고 했던 건데 그 최초 취지 자체가. 예, 그런데 지금 쓰임의 구조나 지금 성과나 이런 걸 봤을 때 그게 전혀 실현이 안 되고 있으니 그 성과가 확실히 날 수 있는 걸 보여준 다음에 그래도 돈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얘기할 수 있지 지금은 있는 돈 자체도 제대로 못 쓰고 있기 때문에 잘못됐습니다. 그 일근의 계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 쓰임새나 올바로 하고 나서 네. 네, 하여튼 제 여지는 제가 한번 최초로 남겨봤습니다 이렇게. 네. 자, 2017년까지 쓰인 낙동강 수계 관리 기금이 무려 2조 9천억 원입니다. 분명히 뭐 엄청난 돈이 쓰였습니다만은 실제 낙동강 수질의 수치를 보면은 과연 그 2조 9천억 원이 제값을 했느냐 이 얘기를 갖고 지금까지 나눈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더 답답한 것 같은데 자, 이 질문 드려볼게요. 수질 개선에 아무리 많은 돈을 들인다 하더라도 가장 큰 원인은 공장이 지금 증가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 진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막아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저 최하나 연구원님. 바로 그거죠. 네. 네. 본류 지역을 보호하는 법이 제도가 하나도 없어요. 본류 구간을 수계법 제정 당시에 102곳이었던 산업단지의 개수가 지금 264곳으로 늘어난 거. 네. 대구 구미 그 광역 그 도시뿐만 아니라 경남 경북의 작은 도시들, 작은 시골 마을까지도 농공단지들이 막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이 본류 구간을 보호할 수 있는 조치가 전혀 없기 때문인 거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부분들의 맹점으로 인하여 공장은 계속 증가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또 처리시설에 또 투자를 해야 되고 공장이 증가하면 또 투자해야 되고 또 공장은 증가하고 그러면 그냥 버릴 수 없으니까 또 투자해야 되고 네. 이게 뭔가 아기가 잘못 맞아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네네. 낙동강 공장에서 흘러나오는 산업 폐수가 대구에서 이제 가장 많이 나옵니다. 20만 톤. 네. 그다음에 구미에서 15만 톤. 그다음에 구미 상류가 5만 톤. 그다음에 경남 진주에서 3만 톤. 이렇게 하루에 한 48만 톤 가량이 방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는 이 방류 안에 굴이나 납이나 수은 같은 이제 사람이나 농수산물이 자라는데 아주 중대한 위험을 주는 이런 특정 수질 유해 물질들이 이제 배출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지금 이제 그 김해 메리 취수장 그
위에까지도 산단이 지금 조성돼 있고요. 또 밀양 같은 경우에도 주물 산단이 있습니다. 이런데 이제 수은이 많이 나오겠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요즘 많이 말하고 있는 영풍재련소, 우리 상류에 있죠. 낙동강 상류의 영풍재련소로부터 이제 그 카드뮴 같은 게 나오는데 카드뮴 참 위험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흔히 말하는 이따이따병 같은 거, 예. 아파 뭐 이런 것을 하듯이 이런 것들이 결국은 흘러 들어서 우리 가장 이제 끝 지점에 있는 우리 부산시까지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낙동강 수계법이 제정되기 전인 2011년도에 방류량이 38,000톤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17년에 일일 방류량이 36만 톤으로서 일일 방류량이? 예. 그래서 16년간 9.5배가 증가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본다면은 정화 시설이 아무리 많이 있다고 해도 이제 수질이 나빠지는 건데 정부가 이 수질 관리를 위해서는 이 입지의 규제를 강화를 굉장히 시킬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이게 부분이 중요하다고 그런데 생각합니다. 과거 뭐 이제 그렇게 오래된 일도 아니죠. 예, 그런 부분들이 또 완화됐던 우리가 기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도 많이 미흡합니다. 입지 규제가. 좀 달라져야죠. 네. 상류 지역에 이렇게 공장들이 많이 생길 경우에 네. 부산시가 네. 부산 시민이 이의를 제기한다거나 막을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행정구역, 지자체 간의 문제가 이제 따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실제 그런 일이 있긴 있었습니다. 분명히 있었는데요. 그런 부딪힘이 있었나요? 그럼요. 지난 이제 2006년에 김해 씨가 부산시의 식수원인 물금 취상 정수원 건너편에 메리공단의 28개 공장 설립을 승인을 했습니다. 그럼 싸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공장 해결 그리고 승려를 위에다 그 공장 짓겠다는 거 정신 똑바로 그 절박한 사정에서 압니다. 주민들의 사정도 절박하고 업체들의 사정도 절박하고 압니다. 네? 우리 부산 시민들이 먹는 물이든 먹는 여러 가지 물은 우리가 복잡한 오염시키요. 다른 문제들을 우리가 오염시키요. 뭘 오염시키는데? 그런데 이제 부산과 양산 시민이 공장 승인 취소를 해달라 하면서 소송까지 제기를 했어요. 했는데 2010년도에 어디에 손을 들어줬을 것 같습니까? 부산에 손을 들어주는 게 마땅하지 않나요? 안 들어줬겠죠, 근데. 예, 우리 메리 취수원이 부산 시민이 일일 110만 톤을 여기서 우리가 가져오는데 그런데 김해시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대법원. 네. 왜 그럽니까? 이런 일들이 사실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아니지 않아요? 아니죠. 근데 뭐 물론 법리적인 해석이었겠습니다만은 대법원에서는 그렇게 해서만 했겠죠. 그런데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부산 시민들 입장에서 굉장히 억울한 그런 판결이잖아요.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아까 앞에 나온 것처럼 저 원인자 부담 원칙으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자기들이 저지른 거에 대해 이렇게 발생시킨 거에 대해서 본인이 해결하라고 하면 아마 그렇게 관대하게 예. 공단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 같아요. 쉽게 들어가지 못하겠죠, 네. 그리고. 예. 지금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데요. 수질 오염 총량제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데 네. 더 이상 오염시키지 말라고 만든 제도인데 네. 그 정도까지를 허용해 준 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열심히 돈을 들여가지고 오염을 좀 제거를 하고 좀 줄이면 그만큼을 더 배출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제도가 돼버려가지고.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3조 가까운 돈을 썼던 이 물용 부담금의 그 목적이 네. 물을 깨끗하게 만들려고 한 게 아니라 물을 좀 더 깨끗하게 해서 더 많이 오염시키는 걸 보장해주는 예. 그런 악순환을 좀 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노력을 통해서 그것들을 줄이면 그 혜택을 다른 세제 혜택을 준다고 다른 쪽으로 줘야 되는데 네. 아직 좀 남아있네, 잘했네, 그리고 여기만큼 빈 공간까지 써도 돼라고 하는 근거를 마련해 준 게 된 거란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얘기하면. 아까 낙동강에 지금 방류된 네. 저희 산업 저 폐수가 네. 10배가 증가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만큼 돈을 들여 어떻게 보면 오염을 줄인 거를 그만큼 또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런 그 제도상의 허점들을 타고 이렇게 늘어난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국가가 해야 되는 게 낙동강 관리는 분명히 들어서서 국가가 다 해야 되는 게 맞는 게 지자체 간에 결국은 업적 쌓기가 여기 분명히 작용이 됐고 그렇겠죠. 그러다 보면 그거에 피해를 받는 지자체는 안중에도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은 아마 좀 중앙정부에서도 움직임이 이제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 얘기를 좀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최인하 연구원님, 당시에 낙동강 수계법 입법 당시에 활동을 하시고 여러 가지 힘든 과정을 또 겪고 하셨는데 그 당시에 그런 싸움들을 하시면서 지금의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또 기대하고 그러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네, 지금 굉장히 지금쯤은 네. 아주 안심하고 맑은 물을 먹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돼 맞는데. 이 특정 수질 유해 물질은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예. 근데 더 문제인 것은 미량 유해 물질입니다. 32종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고 관리되고 있지 않는 유해 물질이 정말 그 낙동강 수계에서 사용되는 그 화학 물질의 종류, 그 유해 물질의 종류가 수백 종이다 내지는 수천 종이다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럴 수 있겠죠. 예. 예, 그것들을 정말 관리할 방안이 없고 실제로 우리 정화 처리를 다 한 우리 수돗물에서도 별의별 그 유해 물질이 다 검출됩니다. 예, 그 과울화 화합물 문제가 최근에 좀 시끌시끌하게 또 했는데 과울화 화합물질이라든지 뭐 니트로사민유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발견되는 것들이 또는 뭐 항생제 물질. 우리가 커피 마시고 내버리는 데는 카페인 성분까지 수돗물에서 검출이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런 미량 유해 물질들까지 관리가 되려면 정말 가야 할 길이 멀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요거 한번 여쭤볼게요. 네. 지자체가 좀 책임지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 맞겠죠, 의원님? 네, 네, 맞죠. 그렇다면 시의회 차원에서는 사실 왜 그러세요? 네, 여태까지 이거 정부가 나서서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얘기만 하셨죠, 지금? 계속 했는데 네. 사실 저희 시의회에서 고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먼저 정부를 향해서 예. 예, 우리 부산 시민들도 맑은 물을 먹어야 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권리가 있다. 이런 의미의 어떤 결의문을 저희가 지금 사실은 생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서둘러 주십시오. 예, 그런 것도 이제 있고요. 또 시민단체 여러분들이 워낙에 지금 우리 최인아 연구원님도 뭐 앞장서서 하고 계시지만 굉장히 이 물에 대해서 많이 지금 노력을 하는데요. 오거돈 시장님께서 이제 19년도를 이제 맑은 물 원년으로 잡았습니다. 네. 저는 이제 19년 6개월 남았습니다. 이 원년의 가치가 나올 수 있도록 저희 또 의회에서도 분명히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갈 겁니다.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네. 볼 때는 그때 원인자 부담 원칙 이걸 강하게 밀고 나가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제 문제인 게 왜 그러냐면 그 산업단지가 들어서서 또 축사가 들어서서 그분들이 거기서 이제 세금을 걷고 또 경제력이 높아진 거잖아요. 그럼 중앙정부나 그 지자체가 거기서 더 이득을 봤으니 그 이득으로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죠. 해결 못하겠으면 그걸 못하게 하든가. 그렇죠. 네, 그 얘기를 여태까지 계속 했거든요. 했는데 세게, 말을 안 들어요. 더 세게 해주십시오. 중앙정부가 귀를 닫고 있어 지금. 더 세게 해주십시오. 이 귀를 상경- 탁 이렇게 열리게 지금 예. 이제는 세게 나가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숙 의원님 우리, 지금요. 예, 여의치면 세종시 앞에 가서 데모라도 해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빅벙커가 꽤 여러 회 방송했잖아요. 네. 지명도가 아주 높아졌습니다. 네. 가셔서 네. 상경 시위, 네. 1인 시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죠. 네. 뒤에다 빅벙커 해갖고 써갖고 가겠습니다. 이게 사실 웃을 일은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정부와 부산시가 완벽하게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저희들이 이거 하나하나 따져 묻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자체도 노력을 하고 있는데 낙동강 물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와 부산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빅벙커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국민들이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풍요롭게 누릴 수 있도록 고질적인 물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갖고 여기 수질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첫 번째 바로 낙동강 수계, 국민들의 생명의 어떤 그런 수질이 해당하는 지금 이 식수로서 사용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도 이미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동안에 중재자로 머물렀던 정부가 이게 주체로 좀 나서는 부분이 어느 때보다 지금 강합니다. 물관리 정책이 일어나가 분쟁 조정 기능도 갖게 되고 또 직접 대통령께서도 환경부가 지자체에 맡기지 말고 나서라. 어느 때보다 이 분위기는 좋고요. 또 물 독립 문제를 우리가 좀 심각하게 좀 논의를 해야 돼. 언제까지 이제 이렇게 매달려 있을 거냐. 전체적으로 물 독립, 안전한 물 공급 확실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뭐 늦은 감은 좀 있습니다만은 지금이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첫 어떤 움직임은 시작된 것 같은데요. 일단 낙동강 수계
수도요금법이 이제 개정돼야 된다 이런 의견이 많은데 개정을 하면 뭐가 달라질까요, 우리 최인아 의원님? 수변구역에 대한 조항, 그죠? 상수원으로 사용하는 댐 상류에만 지정할 수 있게 돼 있는 조항, 그걸 좀 넓게. 본류 구간도 보호할 수 있는 예. 조항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 이렇게 하류에 아주 나쁜 그 상수원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새로운 지수원을 개발해서 지수원을 좀 다변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네. 새로운 지수원을 개발하고 발굴하는 쪽으로는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그런 쪽으로도 쓰일 수 있도록 예, 무료용 부담금의 용도가 좀 확대돼야 되고요. 국가적으로. 수수료 총량 제도도 그 구간별 목표 수지를 그 강화해서 네네. 예, 오염 물질의 정말 배출량 자체를 좀 줄일 수 있는 효과가 있어야 되고요. 이번에 한번 대대적으로 손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긴 기간이 지나오면서 얻게 된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이 상황들이 너무나 눈에 보이고 이런 것들이 다 반영이 좀 되는 그런 쪽으로 개선이 됐으면 좋겠고, 자, 정부가 아까 보셨다시피 물관리 일원화를 밝혔는데 이제 뭐 책임을 지고 좀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볼 수 있겠죠? 네, 정부가 그 일원화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이제 국토부하고 환경부하고 서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수질은 환경부, 수량은 국토부로. 그런데 이제 이것을 이제 환경부로 일원화를 시켰습니다. 일을 이제 제대로 하려고 아마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낙동강경 물관리위원회가 또 따라서 이제 또 같이 생기게 탄생을 하게 되었고요. 이런 주민 사이에 어떤 이런 충돌이 빈번했던 이런 부분들 또한 아까 말씀드린 낙동강유형 물관리위원회를 통해서 이런 갈등 해소도 할 수 있는 마련의 장이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면서요. 아까 이제 우리 최인아 연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이제 부산시장과 경남도지사 간에 어떤 화해 무드라고 약간 좀 장미꽃이 이제 물 문제에 대해서는 피었습니다. 네. 사실 우리 부산시는 비상급수가 없습니다. 진짜 이거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취수 다변화가 우리한테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비상 식수 부분도 있기 때문에 취수 다변화 이런 문제에 이 무료용 부담금이 좀 적극 쓰여졌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이번 참에 많은 부분들이 네. 좀 개선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제는 뭐 정부에서도 얘기를 했고 뭔가 의지를 보이고 움직임이 시작됐다 이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고요. 부산시 입장에서 마냥 그러면은 낙동강물이 좀 깨끗해지기를 정부가 이렇게 뭐 어떻게 중재해주고 이게 이렇게 기다릴 수만 없는 거 아니에요? 우리 부산시 같은 경우에서는 뭐 그동안에 없었던 이제 올 1월 1일, 19년 1월 1일부터 물 정책국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고 이때까지는 없었던 겁니다. 근데 그런 이제 이 낙동강 물과 관련된 것만 이제 중점적으로 하는 그런 부서가 신설이 돼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저기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이 기초들이긴 하지만 지자체별로 예를 들어 우리 상수도가 좀 부족하잖아요. 다른 데 상수도를 끌어와서 쓰기도 하고 하수도 처리해 주기도 하고 하면서 비용도 일부 지불하면서 윈윈하는 그런. 거기는 물이 그래도 물이 괜찮아요. 우리 물 누가 가져가면 우리도 윈윈하겠어요. 우리 거 가져가고. 아, 좀 가져가 바꿔먹고. 바꿔주면 우리 너무 좋은 바꿔먹고 거. 이렇게. 그러면 정말 저도 뭐 대환영입니다. 아, 이게 참 정말 그러네요. 예. 그렇습니다. 물 문제는 우리의 생존권이 이제 달린 건데 사실 뭐 수도꼭지만 틀면 나오는 게 물이다 보니까 우리가 물이용 부담금을 내는 것을 몰랐듯이 이런 식으로 참 소중함을 모르고 좀 지나가지 않나 싶은데요. 오늘 집에 가시면 물이용 부담금 내역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러면 이렇게 떡하니 써 있습니다. 수도요금 고지서에 보면 조금 더 느낌이 오실 거예요. 시청자분들 한번 찾아보시고 관심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빅벙커 수도요금 고지서에 숨어있던 이 세금, 몰랐던 세금, 물이용 부담금 7,387억 원을 오늘 추적해봤습니다. 자, 끝으로 가장 중요한 순서이기도 합니다. 한 줄 평. 오신 분이 선택권 줘야죠.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예. 최인아 연구원님, 저희가 처음 오신 분들에겐 순서 선택권을 드려요. 순서 선택권. 좀 나중에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할까요? 예. 낙동강은 부산 시민의 젖줄입니다. 무료용 부담금 물러보지 마십시오. 밑빠진 수돗물에 물용 부담금 붙고 있다. 우리 정 소장님은 계속 밑빠진 물을 강조하시죠. 그리고 뭐냐면은 속담 너무 같았어. 그거 너무 쉽게 가시는 거 아니에요? 예? 최인아 연구원님, 생각나십니까? 완전 무시당하는 부산 시민 무시당하는 무료용 부담금 이대로라면 네. 야, 그거 이게 뭐냐면 낭송의 묘거든요. 이렇게 되면 못내, 이거 안 살아. 이렇게 되면 못내. 기가 막힙니다. 예. 좀 메시지도 전달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가 물 이용 부담금을 내는 만큼 맑은 물을 마실 권리가 있죠. 그리고 그 권리만큼이나 우리 모두에게도 그 물을 지킬 의무도 있다. 이 말씀을 한번 얘기 나눠보면서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예산 추적 프로젝트 빅벙커,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예산, 화가 좀 덜 나는 예산을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